지금까지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에서 26일 청약을 진행하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내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모바일상에서 간단하게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간편결제 거래 금액 추이를 보면 2016년 이후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결제 금액 또한 시장이 커가면서 거래 금액이 커지고 있고 점유율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카오페이 가입자 수는 현재 3,500만 가량이며 2020년 거래액은 67조, 거래 건수는 16억 건에 달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장점은 역시 카카오 그룹사의 플랫폼이 다양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결제 서비스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2020년 투자, 대출 보험 부분에서도 640억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8월 25일 금융위원회의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해당 부문은 매출에 차지하는 영향이 1%대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장기적인 플랜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이 지적을 받으면서 다른 사업에 대한 진출도 규제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작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었고 올해 반기 27억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순이익만 봐서는 상장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그룹은 해외 핀테크 기업들을 골랐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현재 순이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성장률을 반영한 EV 세일즈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적용 성장률 조정 방식을 사용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배수는 45.0배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매출액 성장률을 98.7% 적용하여 계산하였는데 매출액이 성장하는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배수로 카카오페이의 경우 초반에는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구한 카카오페이의 EV 세일즈 배수는 44.4배로 나타났고 적정 시가총액은 17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이 시가총액대로라면 국내 기업 중 LG전자 다음으로 올라서게 되며 시가총액 23위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을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주당 평가가액은 13만 원이 되고 평가액 대비 할인율을 31.28%에서 54.19% 적용하면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6만 원에서 9만 원인데 수요 예측을 통한 확정된 공모가는 9만 원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자금의 사용 목적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과 소액 여신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6,621억가량을 사용할 예정이고 주식 매매 시스템과 디지털 손해보험사,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8,540억가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게 카카오페이 증권 부분인데요. 카카오톡과 연계되면서 직관적인 UI, 소수점 단위 투자가 가능하도록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페이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경쟁률 1714대 1을 기록하였고 희망 공모가의 분포는 대부분 최상단 이상을 써냈으며 최상단 초과 신청 비율이 32.48%에 달합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최종 확약 전 역대 최고치인 70.4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거래 실적이 없는 외국 기관 투자자가 6개월로 확약을 100% 걸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상장일 판매를 안 할 테니 최대한 많이 배정만 해달라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확약 비율입니다. 카카오페이의 주관사는 총 6곳이며 외국 기관이 2곳 참여해 있습니다. 청약일은 10월 25일에서 26일이며 환불일은 10월 28일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는 전량 신주 모집으로 이루어지며 우리 사주 조합에 340만 주, 일반 청약자에게 425만 주, 기관 투자자에게 935만 주 모집으로 총 1조 5,300억 원의 대형 공모입니다. 이 중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이 총 3,060억 원으로 매우 많은데 우리 사주 조합 청약률이 100%를 이미 넘겼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1인당 약 3.6억 원에 가까운데 전량 소진시켰다는 소리고요. 정말 엄청난 금액을 다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카카오페이의 균등 배분 수량을 예상해보면 각 증권사별 배정 주식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번 청약에는 비례 배정이었고 전원 균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여 예상 건수는 역대 최고치인 200만 건 가량을 예상하는데, 각 증권사별 참여 예상 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유리할 증권사는 역시 대신증권입니다. 이번 엔캠의 청약 시 약 23만 건의 청약이 들어왔는데, 대신증권의 계좌 개설이 아주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설된다고 해도 제가 예상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 메인 증권사인 삼성이나 익숙한 한국투자증권으로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다 대신증권은 20일 제한이 있어 제한에 걸리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개설도 어렵습니다. 은행 연계 계좌까지도 막아놨던 터라 많은 분들이 개설을 못하였습니다. 물량이 많은 삼성증권은 2주에 가깝게 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높은 확률로 3주까지도 배정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청약에서는 대신증권 있으신 분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청약의 한도는 균등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20주, 90만 원만 청약하시면 됩니다. 최소 청약 주수가 20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주가 아닌 20주를 청약하셔야 됩니다. 청약은 더 많은 금액을 넣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 굳이 더 청약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는 청약일에 개설된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은 청약 전일, 그러니까 10월 24일까지 개설된 계좌까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신증권의 계좌가 더 늘어나기 힘들어 대신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할 겁니다. 청약 수수료는 신한금융투자만 없으며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번 청약은 1일차는 모두 밤 10시까지 청약을 받고 있으며 2일차는 모두 오후 4시에 마감을 하니 시간 유의하셔서 청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2일차 때는 이체 서버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참여하실 증권사 계좌의 금액은 미리 여유있게 입금시켜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페이의 유통 가능 물량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의 물량이 꽤 많은데, 이는 카카오페이와 전략적 제휴사인 알리페이의 물량입니다.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관계라 상장일 바로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낮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유통 가능한 물량은 공모주주의 물량뿐입니다. 이를 가정하여 기관 투자자 확약 70.44%를 적용하면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겨우 5.38%로 비율로만 보면 역대 최저치입니다. 유통 가능 금액은 6,3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 종합 점수는 B+입니다. 공모가가 비싸게 보이기도 하고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성장성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페이가 내놓았던 적정 시가총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걱정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증권사를 잘 선택하신다면 배정받는 주수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 가족 계좌 등의 계좌 수가 많은 분들이 유리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0월 25일에서 26일 양일간 카카오페이의 경쟁률을 실시간으로 방송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